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중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모형 창작의 도구라는 제목의 나름 저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볼까 해요. 제가 이제 모형을 시작한 게 한 7살 때쯤인가? 그때서부터 아마 아카데미, 타미야, 뭐 그리고 동구권의 어떤 목범선 같은 걸 만들었었어요. 근데 물론 완성은 못했죠. 설명서 이해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프라모델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건담도 좋아하고 밀리터리도 좋아하고 에어로도 좋아하고 자동차도 좋아하고 굉장히 잡식으로 이쁜 것들은 다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분야에 깊이는 없고 넓이만 넓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제 직업이 디자이너다 보니까 건담 중에서도 이렇게 이쁜 것들, 뭐 저는 이제 주로 모노아이 자쿠를 좋아하는데 그런 자쿠류만 만들다 보니 뭐 제트 건담, 뭐 그 뭐죠? RX-78, 예, 퍼스트 건담 이런 내용들을 솔직히 저는 잘 몰라요. 설정도 정확히 모르고 그냥 이쁜 프라모델을 고르다 보니 건담을 많이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설명서 없이 설명서대로 못 만들고 막 부시고 중간에 미완성하고 그랬다가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에어브러쉬도 쓰고 에나멜도 쓰고 나름 웨더링도 하고 치핑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리얼한 컬러링을 표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게 이제 요거는 이 자쿠 이름 모르겠는데 혹시 자쿠 이름 아십니까? 이 자쿠 이름. 얘는 그냥 자쿠예요. MS06이고 아마 저기 얘가 MS 그러니까 허벅지 쪽으로 보면 저기 MS06가 R일 거예요. 고기동. 아, 네, 맞아요. 고기동형이고 얘가 일반 자쿠고. 제가 생각하는 건담의 명품이라고 생각하는 모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쿠2예요. 2.0. 예, 2.0. 이거는 한 5개 정도를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떤 같은 모델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를 가지고 한번 쫙 단체 촬영을 해보자.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동호회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요 당시에는 RX-78 건담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단체 촬영을 해보자 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고요. 지금 보이시는 요게 제가 만든 건담입니다. 그래서 나름 여기에 있는 모델러 분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잘 만드시는 분들인데 겨우겨우 위화감 없이 안착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뭐 나름 만족은 하고는 있는데요. 요분들이 굉장히 괴물들이에요. 디테일이 어마어마하고 면 정리 같은 것들도 진짜 깔끔하게 잘 하시고 건담의 고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런 분들이 모여서 단체 촬영을 한번 하기도 하고요. 이제 요거는 그 다음 프로젝트, 자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던 중이었고, 제가 이제 잡식성으로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밀리터리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프리울의 옵션 궤도를 가지고 이렇게 서스펜션이 움직이는 이런 가동식 캐터필러를 만들어서 이건 1대35고요. 이런 밀리터리류도 많이 만들고 밀리터리류는 만들다 보니 나름 고증에 좀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고증을 또 신경을 쓰다 보면 나중에 현타가 와요. 이 나사가 몇 개고 뭐 모양이 어떻고 여기에 위치가 틀렸다는 둥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현타가 오는데 현타가 와서 또 다른 것으로 또 넘어간 적도 있었죠. 요거는 이제 SD 탱크고 요거를 만들 때도 지금 요거 SD 탱크 같은 경우에는 요 캐터필러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대35 부속들을 써서 좀 디테일업을 해주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장신구들 이런 것들도 다 조금씩 디테일업을 해서 만들었었습니다. 요거는 3호 전차고요. 아니 4호 전차네요. 요
그때부터 이제 애칭이라는 것들을 알게 돼서 요거를 좀 어느 정도 만질 수 있게 되니까 디테일에 대한 욕심이 조금 더 살더라고요. 그 모형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얇은 이렇게 뭐 철사라든지 이런 망 같은 거를 애칭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어떤 사실감을 더 확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나름 재미있게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RC도 했었고요. 요거는 지금 현재 날개 길이가 한 2m 한 50 정도 되는 엔진 비행기고요. 네,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식성이다 보니 레고도 모으게 됩니다. 그 제가 직업이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다 보니까 이쁜 것에 대한 어떤 열망과 욕구가 있는데 그게 장르에 구분되지 않고 뭐든지 이쁘면 사게 되더라고요. 그 프라모델이 됐던 뭐가 됐던 그래서 결국에는 레고도 만지게 되고 피규어도 손대게 되고 그리고 디자인 소품, 가시아폰 이런 것까지 온갖 이쁜 것들은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아니,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것도 RC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것들이 1대 60 건담하고 자꾸 뭐 여기 보면 아니요 PG보다 위 1대 48이네요. 예, 1대 48. 1대 48. 예, 메가 사이즈. 아, 등급도 잘 모르네요. 그리고 이거 마징가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뭐 피규어도 있고 레진도 있고 12인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보이죠. 레고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마구마구 프라모델을 사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쁜 것 위주로요. 이쁜 것 위주로 스타워즈를 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이게 지금 굉장히 부분인데 이거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현재도 모으고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고 있고요. 요거는 3A라는 피규어 회사에서 파는 웨더링이 아주 찰지게 된 피규어들이고요. 월드워 로봇이라는 그 애슐리 우드가 디자인한 로봇 이야기입니다. 얘네들도 몇 가지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초로큐라는 미니 자동차인데 이게 아직도 일본에서는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모델들은 한 대에 50만 원이 넘는 것들도 있어요. 지금 요만큼이 한 대략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정판들도 많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제가 직접 저기 스카이라인이 R34인가요? 예. 그거를 제가 퍼티로 조형을 한 겁니다, 이건. 얘가 모형이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휀더가 와이드 휀더로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다르거든요. 그거를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퍼티로 직접 조형을 한 거고요. 여기에 지금 사진에는 없는데, 무르시엘라고, 여기 있네요. 여기. 요것도 제가 직접 퍼티로 조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자동차들은 이렇게 소유를 하고 싶다 보니 손재주는 조금 있고 그래서 좀 만들게 됐어요. 이런 것들도 모았고. 자, 역시나 저희 컬렉터들입니다. 컬렉션들입니다. 정말 다양하지만 깊이는 없는 그런 컬렉션이죠. 지금 이거는 UCS라는 레고인데요. 이게 지금 비행기 길이 자체가 한 1m 한 20? 그 정도 되거든요. 이걸 이렇게 사놓고 한 대는 만들고 두 대는 지금 방출을 했는데 박스가 정말 커요. 놓을 데가 없어요. 이게 사무실 한 켠인데 놓을 데가 없다 보니까 막 계단 위에도 올려놓고 책이 꽂혀야 될 책꽂이에는 이런 온갖 피규어들이 막 들어가고 위에는 뭐 이상한 것들 막 모아놓고 막 이러다 보니 점점 공간에 대한 압박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같은 것도 여러 개 사곤 합니다. 이거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는 괜찮은 모델은 2개 이상은 사는 것 같아요. 2개 이상 사서 한 서너 개 사가지고 하나는 소장을 하고 하나는 개봉해서 만들고 또 하나는 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선물을 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 같은 거를 여러 개를 사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다양하죠. 이런 식으로 막 모으다 보니 여기에서 전시 장식장을 꾸미는 팁이 있다면 칼라를 모아서 전시를 하시면은 힘이 생깁니다. 같은 칼라 위주로 모아보세요. 그럼 나름 모양도 이쁘고 통일성도 있고 괜찮으실 거예요. 먼저 번은 레드 계열 위주로 쭉 모아서 장식장 한 켠을 만든 거고요. 요거 이제 화이트 위주. 요거는 블랙 위주. 이런 식으로 색깔 구분을 해놓으면은 꽤 보기가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장식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스타워즈 스톰트루퍼들만 모아서 TV 옆에다 한번 전시를 해놔 본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현타가 오는 거예요. 공간이 없어요. 뭘 공간이 없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거를 모아서 보여주지도 못하고 어떤 거는 박스채 그냥 한 켠에 쌓여 있고 현타가 아주 세게 오더라고요. 부동산 보는 시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한쪽 방에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것들을 언제 만들지도 기약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를 또 까서 만들다 보면 다른 것들도 만들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제가 완성작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다 어느 정도 오픈이 돼서 어떤 건 탱크 포탄만 만들어져 있는 거, 다리 하나만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만들던 거를 꺼내 보면은 만들기가 싫어져요. 비닐을 딱 뜯으면서 새로 만드는 맛이 있는데 그게 없이 그냥 이렇게 계속 지금 제가 7살 때부터 뭐 40년이 넘은 프라모델도 있긴 합니다만 하여간 거의 안 버리고 다 모아오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쌓이더라고요. 저기 목재 RC 프로도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특이점이 옵니다, 저한테. 나는 어디, 여긴 누구, 특이점이 오죠. 유니크한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다시 질문해요. 제가 타고 있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입니다. 2002년식이고요. 요거를 레고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할리 데이비슨 모델은 요거랑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뭐 이런 포크라든지 요 헤드라이트, 요 새들백 요런데 크락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게 생겨서 요거를 제 바이크에 맞게 개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레고도 어느 정도 좀 오랫동안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부속들이 많이 쌓여서 레고로도 한번 창작을 해보자. 그래갖고 몇 개를 창작을 했던 게 있어요. 요거는 그 미니라는 자동차인데요. 이 루프가 굉장히 넓거든요. 여기에다 이렇게 랩핑들을 많이들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동호회 친구들, 동생들 차에다가 그 친구들한테 어울리는 랩핑들을 이렇게 막 입혀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SD 탱크인데 요 터렛이 요 모양이 아니고 다른 포르쉐 터렛인가 좀 둥글둥글한 터렛이라서 요거를 또 자작을 또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설명서대로 만들던 거를 이제는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조금씩 개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니크한 거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슬슬 개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건 3호 전차 SD이고요. 역시 여기 보시면은 35대1 케이터필러를 쭉 두르고 뭐 이런 데 이제 막 쉐리첸이나 이런 것들 잘라서 개조도 해보고요. 요거는 레고 데스스타가 원래 굉장히 큰 데스스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단종이 돼갖고 구하지를 못하는데 그걸 갖고 싶은 마음에 조그만 데스스타라도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미니 데스스타를 만들어서 이것도 레고 쪽에서는 꽤 호응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잘 만들었다라는 칭찬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데스스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 6대 정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로. 그리고 이거는 아디다스 신발 회사하고 콜라보 협업 오더 뭐 그러니까 제가 디자인을 해서 신발 디자인을 해서 컬러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맞춰가지고 요 오클랜이라는 게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제가 커스텀을 해갖고 오더를 하면 아디다스에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해봐서 유니크한 신발을 한번 만들어 본 적도 있고요. 요거는 저희 회사 캐릭터, 남녀 캐릭터들을 이제 3D 모델, 3D 프린터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때에 한번 테스트 삼아 모델링을 해가지고 출력을 해본 게 이게 2013년, 14년 즈음일 텐데 그때 당시는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단차도 많았고 이 플라스틱 질들도 레진들도 굉장히 안 좋았고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렇게 개조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내 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슬슬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뭘로 만들 것인가? 사무실을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 쌓여있는 프라모델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얘네들을 활용을 해서 온전한 나의 이야기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안 넘어가네요. 마우스. 잠시만요. 잠깐 끊으시죠. 아, 라이브인가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무데나 좀 보여주세요. 예? 페이지가 있길래 86페이지입니다. 제가 할게요. 예. 이렇게 개조를 쭉 하다가 온전한 내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요 프라모델을 가지고 만들어 보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획을 했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게임 시나리오였는데 게임 기획안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2008년서부터 2013년까지 MMORPG를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2013년에 서비스 종료가 되면서 이걸 그냥 썩히기는 아까워서 이 만들었던 세계관을 조금씩 튜닝을 해가면서 나름 저만의 확고한 세계관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글로 시작을 했었어요.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해서 글로 이렇게 쭉 시나리오를 만들다가 이걸 한번 컨셉화를 한번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컨셉화를 쭉 그려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컨셉 스케치죠. 이걸 가지고 이제 세계관을 설명을 하고 이때 당시에 게임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이렇게 파운더들을 찾아다니면서 투자도 유치도 해보고 뭐 했는데 지금은 잘 안 됐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그냥 사정하기가 아까워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아까 쌓여있는 프라모델을 가지고. 여기 지금 게임에 들어가는 이제 캐릭터들, 스케치들이고요. 요 세계관은 간단하게 이렇게 미래의 세계관인데 200년 동안에, 그러니까 2436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사이에 2000년부터 2200년에 디지털 세상이 날아가 버린 그런 세계를 설정으로 잡고 만든 세계관이라 약간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스팀펑크나 뭐 이런
근대적인 좀 아날로그적인 디자인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렇게 물론 미래니까 환경도 안 좋겠죠. 방독면 같은 것들도 있고 뭐 동력선들도 있고 세계 자체가 반중력이기 때문에 동력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배치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막 늘어뜨린 그런 형태의 디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동력선들이 막 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이걸 한번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스케치들을 쭉 가지고 키트 배싱이라는 기법으로 모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키트 배싱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던 프라모델들의 정크들을 모아다가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제 키트 배싱의 재료들인데요. 남들이 보기에는 이게 쓰레기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보물단지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과 탈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요. 아까 보셨던 스케치를 모형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요거는 1:48 비행기 모형에다가 요거는 찝의 바퀴, 그리고 요 앞에 포크나 뭐 이런 부분들은 1:35 험머의 다리 같은 것들을 사용을 했고요. 요거는 옵션으로 파는 가스통 같은 것들을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와이어들, 동력선들은 공해철사 아니면 뭐 구리선 이런 것들을 막 활용을 해서 만들었고, 보시면은 뭐가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아키라를 오마주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캡슐 프린팅이 돼갖고 이렇게 딱 잠바를 빨간 잠바를 입고 있는 대치호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여기 마스크통인가요?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요것도 아까 보셨던 벤을 실제로 키트 배싱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요 엔진 같은 경우에는 탱크 엔진을 사용을 했고요.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요 앞에 여기 가드 같은 거 있죠. 요것은 뭐냐면 전구예요. 전구를 잘라다가 만든 거고, 지금 여기에 보시는 요 헤드, 안드로이드의 헤드 같은 경우에는 건담의 무릎 관절, 아니 팔 관절입니다. 그리고 여기 1:35 인형들의 팔과 다리는 각자 브랜드가 다 달라요. 하나는 뭐 미니아트의 팔, 뭐 하체는 타미야의 하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포즈를 조형을 하는 거죠. 키트 배싱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그래서 날아다니는 벤을 표현을 한 거고요. 스케치하고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셨던 몬스터를 실제로 표현을 해본 거고요. 요거는 설정이 전장에서 싸우다가 폐기된 몬스터를 반란군 쪽에서 수거를 해와서 다시 살리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도 아까 스케치에서 보셨던 그림을 가지고 1:35 인형으로 실제 사이즈는 한 5cm에서 6cm 정도 되고요. 이거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아까 스케치에 있었나요? 보신 기억이 있나요? 네. 그것도 이제 스케치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3D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요 같은 경우에는 1:9 정도 될 거예요. 그 피규어, 고무 피규어를 가지고 포즈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퍼티로 살을 입혀서 만든 거고요. 처음에 이제 저의 작업 순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놓은 게 있으면 이 그림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속들을 서치를 하고 이것저것 붙여보고 잘라보고 이런 키트 배싱을 할 때는 굉장히 과감해야 돼요. 아끼던 kit들도 무조건 까고 잘라내고 과감하게
잘라내서 못 쓰게 되더라도 내가 생각한 것과 달라도 다른 부분에 쓰면 되니까 과감하게 자르십시오. 그래야 키트 배싱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막 자르는 거예요. 막 자르고 붙이고 막 해보고. 그래서 완성된 게 이 상태고요. 지금 요거 보시면은 얘는 R2D2의 다리고요. 요거 뭐 1대35의 트럭에 박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라스트 엑자일의 그 비공정. 여기 캐릭터, 요 피규어도 마찬가지로 팔다리가 다 다른 브랜드고요. 그거를 어느 정도 통합적으로 딱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 가공이 필요해요. 주름이 각자의 브랜드마다 피규어들이 다르기 때문에 출신 연도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 주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진이나 이런 이미지 자료들을 참고를 해서 다시 깎아주는 편입니다, 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울리게. 이런 뒷모습이고요. 이렇게 서페이스 상태로 전체적으로 쭉 만들어내서 2021년에 한번 개인전을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생각 외로 반응들이 좋아서 참 되게 신선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캐릭터들을 만들 때는 이런 스케치를 가지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 부속들을 모읍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니아트 피규어고요. 요거는 레진으로 된 1대35 해골 모형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림대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막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된 모습이 이 상태입니다. 어떻게 좀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도색을 저는 도색을 주로 아크릴을 많이 쓰고요. 처음엔 에나멜을 썼다가 냄새가 심해서 라카로 바꿨는데 라카는 냄새가 더 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크릴로 바꿨는데 아크릴은 또 색깔이 칠할 때하고 말랐을 때가 또 달라요. 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을 찾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크릴 컬러를 쓴 게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작업하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환기의 문제도 없고요. 여러분들도 아크릴을 많이 사용을 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일단 건강에 안 좋아요, 라카나 에나멜은. 그러니까 아크릴로 지금 도색을 한 거고요. 요 캐릭터가 제가 만든 세계관의 사실상 주인공이에요. 제이슨이라는 아이인데 17살이고, 그리고 제 영문 이름이 제이슨입니다. 예. 저를 투영을 했는데 뭐 주변에서는 저랑 몸매가 똑같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얘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에 대해서 이건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또 뻑이 나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쉬라고 거기서 배려해주는 건지 몰라요. 뷰어가 이제 아래 한글 거라 네. 좀 호환에 문제가 있는 거 다시 해보세요. 그럴 걸 그랬네요. 뭐 없이 하죠, 뭐 그럼. 하세요 제가. 예. 그래서 키트 배싱을 이렇게 막 하면서 만들다 보니 제가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글이 있잖아요. 글이 있고 그림이 있다 보니까 뭐를 만들어도 한 세상에 딱 들어오게끔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들다 보면은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그 몬스터를 만들었을 때 몬스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과연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를 봤을 때 판단할 때 뭘로 판단을 하냐면 기존에 만들어 놨던 모형을 옆에다 갖다 붙여봐요. 그래서 붙여놨을 때 어색하지 않으면 맞는 거고,
자, 이게 주인공이죠. 이 주인공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피규어를 가지고 똑같이 포즈를 일단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그림하고 겹쳐서 과연 얘의 프로포션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조금씩 이제 개조를 하기 시작을 해요. 다리 길이를 좀 늘린다든지, 뭐 목을 좀 뺀다든지. 예, 그래갖고 만들어서, 예, 아까 몬스터 얘기로 다시 와서, 그래서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거가 어울리게 되면은 통과고, 조금이라도 안 어울리는 부분들, 왜냐하면 제가 부속을 쓸 때 건담 부속을 쓰기도 하고 밀리 부속을 쓰기도 하고 뭐 아니면 오토 부속을 쓰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디테일이 다른 부속들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딱 하나의 모형으로 딱 만들어졌을 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거를 커버를 하려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 덩어리처럼 느끼게 하려면 계속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 부속 간의 디테일을. 엔진 같은 경우에도 1대12 엔진이나 1대35 엔진이나 뭐 핀의 모양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체크해 가면서 만드는 게 키트 배싱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조금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는 제가 장점이 많은 게 굉장히 많은 프라모델들을 많이 봤고 많이 가지고 있고, 기억으로는 아마 타미야나 반다이 쪽 프라모델은 한 10년 전까지는 거의 전종을 다 사지 않았을까. 그리고 타미야에서 나온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있는 독일군 세트가 있어요. 무전기. 예, 무전기 있는. 그거는 한 20번 이상 산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아주 아기 때 이렇게 아카데미에서 나온 RX-78 건담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으로 400원이었는데 그 팔을 끼우는 이 난이도가 극강의 난이도였어요. 2링인가 C링인가 그런 것들을 해갖고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붙이게 돼 있는. 본드칠을 잘못하면 이게 안 움직여요. 그거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친구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딱 뺑 돌아서 붙이를 해야지. 그렇죠. 붙어주고. 엄지척을 받는, 난 이거 팔 성공했다, 움직인다, 그럼 막 오 막 이러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총에 또 미쳐가지고 서바이벌건을 또 이제 그때 당시에 국산 아카데미에서 여러 가지 총들이 나왔는데 콜트, 뭐 베레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거를 거의 다 샀어요. 다 사서 이제 막 놀고 그러다가 일본에서 이제 가스건들 들어오고 전동건 들어오고 그러면서 조금씩 리얼리티의 맛을 들려가지고 이제 총을 또 모으기 시작을 하고, 총은 아직도 좀 있습니다만 서바이벌건도 굉장히 재밌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질문 없을까 혹시? 뭐 할 말 없어요? 지금 질문하는 타이밍이에요? 네, 지금 잘 안 되니까. 아니 근데 네. 좀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설명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러니까 그 지금 오 작가님 작품을 보면서 항상 이제 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감사합니다. 그건데, 그러니까 뭐 폐품부터 시작해서 온갖 장르의 키트를 다 이용을 해서 쓰시는데, 네. kit배싱을 하면서 항상 가장 저기 좀 뭐라 그럴까, 저는 그 어떤 구조적인 면이나 말이 되게 하는 것보다 약간 무드를 중시하는 편이라서 어떤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하는 거에 상당히 관대한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맞춰놨을 때 그 각자의 부품들이 갖고 있는 밀도나 원래 그 태생적인 결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그 유화감을 없애는 게 그렇죠. 상당히 힘이 드는데 네. 그걸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굳이 질문이라고 하면은 저도 어쨌거나 이제 뭐 디자인으로 밥벌이를 하는 입장이니까 뭐 이제 약간 그런 입장에서 좀 질문을 하자면, 저는 리얼하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실존하는 어떤 리얼이라는 거 하는 거하고 이게 비주얼적으로 어떤 모형을 만들거나 아니면 컨셉을 할 때 리얼해 보이게끔 하는 거하고는 어떤 이렇게 고지고대로 하는 거하고 다르게 약간 좀 저렴하게 표현을 하면 후자 쪽은 약간 MSG로 좀 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하는 네. 근데 이제 그 작가님 작업도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떤 고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학계 교수님한테 어떤 자문을 구해가지고 어떤 그런 리얼함을 획득한다든가,
어떤 그런 단순히 이게 내 머릿속에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있을 법한 거라고 하는 리얼함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본인이 생각하실 때 그 리얼함을 추구하는 방에서 본인 작업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많이 관점을 중시하시는지. 제가 제일 중시하는 부분은 저도 SF 영화를 좋아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SF 소설들을 많이 봐왔고 그러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기존에 나와 있는 SF물들을 마음으로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싸하지가 않은 거야. 그거 다 딴죽고 읽기 시작하면 못 네. 보지. 이거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후에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막 이런 이상한 상황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 로봇인데 뭐 손가락이 5개가 다 있고 발가락이 꼭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 아닌 불만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아 내가 만든 이야기들은 최소한 남들이 봤을 때 오 그럴싸한데 움직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가장 주안점으로 둬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든 이야기 중에 200년의 문명이 사라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상온에서 핵융합과 초전도체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지구가 반중력인 상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는지 이유가 정확하진 않아도 야 이거 그럴싸한데 만약에 오중서기가 말한 대로 그런 세상이라면 반중력이 되겠는데 상온에서 핵융합이 되겠는데 이런 정도의까지의 이야기는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학자 교수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제가 쓰기는 했지만 카피라이터한테 문맥상이라든지 이런 자연스러운 부분들도 감수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을 남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탄탄하게 다져나가면서 모형 작업을 하는데 이야기는 탄탄한데 모형은 마음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형을 작업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그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속들이 모여서 한두 가지가 위화감이 생길 수가 있고 튈 수가 있어요. 디테일 차이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 맞춰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뭐 자동차 바퀴가 움직이는 부분이 지금 현재 설정상으로도 2차 대전이나 근대의 아날로그적인 기계들을 가지고 거기다 핵융합 엔진을 얹어서 공중에 띄워서 날아다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려면은 기존에 있던 움직이는 뭐 쇼바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럴싸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공학적인 지식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아 이쯤에는 모노암으로 바퀴가 달려도 안 어색하겠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 뭐 서치를 해가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질문 주신 이강호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결과물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답이 되셨나요? 네. 아니 멋있어요. 작업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음으로 본다라고 하시는 지점도 항상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좀 약간 거리두기를 하고 뭐 그럴싸해 보여야 한다. 이제 앞뒤 전차가 맞아야 된다 이런 걸 하다 보면 아니 나는 여기 이 구조물이 달려 있는 게 이쁜데 얘가 여기 사실 달려 있을 필요가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다 한 번씩 맞닥뜨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는 보통 아니야 이게 이뻐 그러면 그냥 밀어붙이는 편인데 어떤 그런 지점에서의 그럴듯한 거 하고 또 이제 멋진 거 하고 위화감 없애는 거 하고 그 어떤 중화점을 굉장히 잘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그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잘 찾는다고 하는 게 저는 경험인 것 같아요. 여러 그 모델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이렇게 그 경험들에 의해서 이렇게 조합을 좀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뭐 그런 느낌. 눈이 좀 뜨이죠. 예. 그래서 지금도 기존의 키트 배싱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작업 속도가 빠릅니다. 그냥도 빠르세요. 그냥도 빠르세요. 그 작업 속도는 기절하는 줄 예 빠른 편이고요. 어이구 세상에 그러면서. 예. 자, 아까 여기서 하다 말았죠. 네. 예. 제이슨을 이제 피규어에다가 요 제이슨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진하고 이렇게 겹쳐서 프로포션을 체크를 해보고요. 그 프로포션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나면은 모든 관절을 다 습관 접착제로 붙여요.
딱 포즈를 고정을 시키고 그 위에다가 제 그림에 나와 있는 복장, 장착물들 이런 것들을 퍼티로 붙여서 깎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돌려보면서 그림하고 맞는지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완성된 게 이 상태고요. 그림하고 비교해 보시면 거의 같은 프로포션의 같은 그 주름 이런 것들 그런 걸 다 맞춰서 작업을 해 본 거고요. 서페이스 상태 나름 그럴싸해 보이죠? 요건 이강호 작가님이 증정해 주신 이게 뭐 조이드 부속인가요? 조이드의 거미형 조이드인데 작은 거를 제가 드렸더니 다리였죠, 다리. 거미 다리. 예,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어떻게 딱 6개 주셔가지고. 사실은 8개 드렸어요. 아, 그랬나요? 2개는 안 쓰신 거예요. 거미니까. 요거는 지금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어태커의 조종수를 컨셉화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요거는 2023년도에 그랬네요, 제가. 저 조종수, 저 어태커를 조종을 하는 운전수를 앉히기 위해서 이게 맹인가 탁콤인가 찝이었을 거예요. 1:35 찝을 하나를 봉지를 까서 만들다가 이것도 한번 띄워보자. 그래서 엔진을 밑으로 내립니다. 어차피 뚜껑을 씌우면은 저는 이런 개폐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가동하게 안 만들거든요. 뚜껑 씌우면 끝이기 때문에 아예 구멍을 뚫어서 보여주던가 아니면 안에를 안 만들거든요. 엔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부 재현이 돼 있어서. 그래서 엔진을 한번 내려보자. 그래서 얘를 띄우는 자동차로 만들자. 그러려면 바퀴가 똑바로 돼 있으면 이상하거든요. 그 뭐죠? 백투더퓨처. 드로리안. 예. 그거를 그 디자인에 착안을 해서 바퀴를 꺾어서 여기에서 이제 분사가 돼서 뜨는 그런 찝을 구상을 해서 찝을 만들고요. 그 위에다가 캐릭터를 앉힙니다. 요거는 여러 브랜드가 아니고 한 가지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 요 찝에 나오는 포함되어 있는 피규어인지 모르겠는데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딱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지금 여기 보시는 요거는 아까는 그 앞에 가드가 전구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볼펜이에요. 볼펜을 단면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플라스틱 볼펜을 잘라서 불로 휜 거예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 그게 키트배싱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보시면 뭐 볼펜 뚜껑 쓴 것도 있고 비비탄 쓴 것도 있고 그리고 구슬놀이 애기들 구슬 유리 구슬 있죠? 그거 들어간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썼어요. 이건 뒷모습. 이 캐릭터를 자세히 보시면 아까 스케치에서 보셨던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기계헤드 밑에 해골이 있었어요. 여기는 사람의 두개골이 살려져 있다라는 설정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코하고 입이 보이실 텐데 그걸 좀 살려서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얼굴 보이시나요? 보이네요. 예. 이걸로 하는 게 낫겠네. 여기 보시면 이제 컬러링을 하니까 좀 더 명확하게 보이죠. 해골 형태로 하려다가 표정이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이 살 그대로 살렸고요. 어차피 제가 만드는 모형이니까요. 제 그림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컬러링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선호하는 색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이 세계관에 어울리는 색깔을 고르다 보니까 옐로우나 사막, 오렌지 색깔 쪽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막 돌아다녀야 되니까 위장색 같은 거를 쓸 때 그런 옐로우 쪽, 그런 난색 계열을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그레이나 이런 기계류는 이렇게 약간 오일이 좀 많이 묻은 좀 지저분한 느낌 그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시장에는 지금 요
돛집을 그 액자에다가 제가 그려놓은 상황 스케치에 붙여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요. 요거 이제 모형만 따로 띄어서 확대샷도 좀 보여드리고 그러려고 사진을 갖고 왔고요. 이게 지금 전시장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 한 장이 이제 저의 세계관이 다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화된 사람들끼리 싸우는 미래의 암울한 세상. 저는 이제 모형을 굉장히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만들다 보니까 안 만들게 되더라고요. 계속 쌓이고 만들다가 포기하고 이러다가 요 키트배싱이라는 방식을 딱 찾아냄으로써 어떤 나름 다시 모형에 다시 불 붙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요즘에는 뭐 막 두세 개씩 사지는 않고요. 그냥 필요한 부속이 있으면 바로 사서 아무리 좋은 킷이다 뭐 결정판이다 그래도 그냥 과감히 뜯어서 딱 2개만 쓰고 냅둔다든지 뭐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